제1부 세계의 돈, 기축통화의 조건과 달러 패권의 탄생. 프롤로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화폐의 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화폐 콰비는 한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는 특정 국가의 화폐가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 기직통화, 키 커런시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 달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달러, USD가 있습니다. 국제 원유 거래, 세계 무역 결제, 국제 금융 시장,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이 모든 영역에서 달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왜 워낙 칸퀸, KIW는 미국 달러처럼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분명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전쟁, 강국전쟁, 1950 2953의 폐허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정보통신 산업에서 세계 시장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산싱電子, 현대자동차, 겐다이지도차,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화폐의 국제적 지위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축통화는 단순히 부유한 나라의 돈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그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즉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수출 존신 징지 고자, 엑스포트 오리엔티드 이코노미는 기축통화국의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세계 기축통화의 역사와 조건을 통해 원화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세계가 믿고 보유하는 화폐. 일반적인 화폐는 한 국가 안에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화로 생활하고, 일본 니폰 국민은 엔화 엔노 거래하며,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는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가 정부는 기축통화를 이용해 국제거래를 하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유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세계 각국은 왜 달러를 보유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 거래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안전성입니다. 결국 기축통화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가 그 화폐를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제2장,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 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세계가 그 나라와 거래해야 하고 그 나라의 경제 변화가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19세기의 영국 파운드화와 20세기의 미국 달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전, 발달된 금융시장. 화폐는 단순히 발행한다고 국제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합니다. 국제 금융 중심지가 존재해야 하고 안정적인 국채 시장과 자본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는 이러한 조건을 대표합니다. 3. 국가에 대한 신뢰. 기축통화는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영국은 19세기 해상제국으로 세계를 연결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금융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제3장,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로. 세계 최초의 금융 패권, 영국. 19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상경革命,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증기기관, 정직산업, 철도, 기계공업. 새로운 산업기술은 영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국 파운드와 파운드 스털링은 국제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여러 국가는 영국 화폐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일 98과 제2차 세계대전 1939를 잘 읽고 사오은 영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전쟁 비용 증가, 국가 부채 확대, 산업 경쟁력 약화.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은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4장, 미국 달러 패권의 탄생.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시스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 뉴햄셔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과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인터내셔널 뱅크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세계 최대 산업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금 보유량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미국 달러를 국제통화체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5장 달러는 왜 세계의 돈이 되었는가? 1. 미국 경제력. 달러의 가장 큰 힘은 미국 경제에서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시장에 상품과 자본을 공급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습니다. 경제력이 화폐의 신뢰를 만든 것입니다. 이진, 미국 금융시장. 기축통화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깊이가 중요합니다. 뉴욕 금융시장은 세계 자본이 모이는 중심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국달, US 트레저리 번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국채를 찾습니다. 이를 달러 안전자산 효과, 달러 세이프 헤이븐 에펙트라고 합니다. 3. 국제질서와 달러. 화폐의 힘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가진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을 중심으로 국제 안보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경제력, 금융력, 국제 영향력.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달러는 세계의 중심화폐가 되었습니다. 제6장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차이.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화폐를 가진 국가입니다. 달러 자체가 국제 경제의 기반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재 수입, 제조 생산, 해외 수출, 외화 획득, 경제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반도체 장비와 첨단 기술 부품을 구입할 때도 국제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서 달러는 단순한 외국 돈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미국은 화폐를 공급하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상품을 공급하고 화폐를 얻는 국가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원화가 기초통화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입니다. 제1부 결론. 원화가 기초통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축통화는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 화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의 결제 수단이며 대한민국 원화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 강국의 화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제2부 대한민국은 왜 무역 흑자가 생존 조건인가? 수출 경제의 탄생과 원화의 구조적 한계. 프롤로그.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방정식, 수출. 대한민국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학자는 주저하지 않고 수출, 유출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의 구조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对外依存性经济构造 External Dependent Economic Structure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한 경제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확보하며 확보한 외화로 다시 원자재와 기술을 수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 경제의 기본 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생산, 수출, 외화 획득, 재투자, 성장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화, 특히 달러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무역 흑자 모의 헤이즈는 단순히 좋은 경제 성적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제1장 헤어에서 시작한 한국 경제 1. 195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 1953년 한국전쟁, 한국잔정 1952-9-3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국토는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산업시설은 대부분 손상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투자할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산업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해외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 캐피털 애큐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저축만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 참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2장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탄생. 박정희 북정시 1911구 출출구 정부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전략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유주 주도상 상격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산업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전후 병제 성장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산업화 경험을 참고하면서 한국 현실에 맞는 수출 중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찡지카이파 우건인지화.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정부가 집중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 전력 생산 확대, 산업 기반 구축, 수출 산업 육성, 외국 자본 도입. 특히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출 목표를 설정했고 기업은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와 해외 시장 선택. 왜 한국은 수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경제 성장에서 내수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총고처럼 거대한 인구와 소비 시장을 가진 국가는 국내 소비만으로도 대규모 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건이 달랐습니다. 인구 규모, 국민 소득, 자본 수준, 모든 면에서 국내 시장만으로 세계적 기업을 성장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생산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려면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산싱된 씨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목표로 성장한 이유도 같습니다. 제4장 왜 무역흑자가 한국 경제의 생존 조건인가? 1. 에너지 수입 구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자원 부족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이지만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희귀 광물 등 주요 산업원료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 기업과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화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진, 중간재 수입과 제조업 구조. 한국 수출 산업은 단순히 국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산업이 국제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 일본의 소재 장비, 유럽의 정밀 장비, 한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됩니다. 즉 한국은 세계 공급망 안에서 움직이는 제조 국가입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생산 설비와 기술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5장 무역 적자가 위험한 이유. 원화와 달러의 관계.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과 달리 한국은 외환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국제 거래를 위해 달러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출보다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셋째, 기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넷째,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의 지원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제6장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의 공통점. 일본, 니폰의 제조, 국가 모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출 중심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NYN, JPY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지만 완전한 기축 통화는 아닙니다. 일본 역시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과 수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두기의 수출 강국 모델. 독일은 유럽 최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 주도 상장 모델
엑스폴트 레디 그로스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마르크와 도이처 마크는 강력한 화폐였음에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유로화 체제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7장 원화가 가야 할 현실적 방향.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반드시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선진국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 경쟁력 유지. 화폐의 힘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시장 발전. 국제 투자자가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화폐 신뢰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연결됩니다. 넷째, 국제적 역할 확대. 경제 규모에 맞는 국제적 책임과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제2부 결론.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자체가 기축 통화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수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역시 수출 의존성입니다. 무역 흑자는 한국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원화가 달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건전한 경제 구조, 신뢰받는 금융 시스템을 가진 강한 국가가 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 제2편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한민국 산업화와 재벌 성장의 역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제 내용, 포항제철 부정세태, 포스코의 의미, 삼성현대 LG의 성장 과정,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대한민국이 세계 제조 강국이 된 과정을 전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블 컴션 일박쥐 미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토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